한때 서로의 전부였던 친구 유나와 소연. 하지만 그들의 우정은 경쟁으로 변해갔습니다. 성적을 두고 치열한 라이벌이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경쟁은 멈추지 않았죠. 남자친구를 두고 경쟁하며 유나가 사랑을 쟁취하여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사랑은 소연에게 넘어갑니다. 오랜만에 등산 갈까? 더 뒤로 인생샷 나오겠는데? 더. 유나는 소연을 밀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에 두려웠지만 오히려 유나는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발신번호가 찍히지 않은 전화가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유나야, 계속 발신자 없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유나야, 왜 혼자 갔어? 유나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멀리 소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으로, 드디어 소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으로 다다른 유나. 이제 왔어. 일본의 화장실에서 전해지는 무서운 이야기 화장실의 하나코상을 아시나요? 소문에 따르면 하나코상은 세 번째 칸에 숨어 있습니다. 그녀를 부를 때 하나코상 거기 있니? 다행히 소문이었네요. 소문이 아니었어. 한번 나타나면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이 귀신. 이제 우리 둘뿐이네. 여러분은 용기 있게 그녀를 불러낼 수 있을까요? 당신은 쌍둥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들만의 세계는 상상 이상으로 기묘합니다. 1980년대 한국 지연과 지수, 침묵의 쌍둥이라 불린 자매. 어릴 적부터 둘만의 비밀 언어로 소통하며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죠. 점점 둘만의 언어는 다른 사람이 해석을 못할 정도로 되었고 소설 지필에 몰두했지만 점차 범죄에 손을 대며 정신병원에 수용됩니다. 둘 중 하나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영혼처럼 1991년 지수가 원인 불명의 심장 이상으로 사망하자 그 순간 지연은 처음으로 정상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쌍둥이의 영혼은 보통의 사람과 다른 걸까요? 실제 영국에서 유명한 준과 제니퍼의 이야기를 각색해봤습니다. 더 많은 기묘한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은 제 친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름답고 한적한 섬. 이곳이 저와 친구가 사는 곳이죠. 그런데 밤만 되면 이 섬마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오랜만에 친구와 술 한잔을 했는데 이 녀석 신이 난 표정이었어요. 친구는 작은 배를 갖고 있어요. 호우예보로 배를 정박하는데 건너편에서 젊은 여자가 방파제로 향하더래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안 보여서 달려가 보니 여자가 방파제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더래요. 제 손 잡아요. 이상하게 여자가 자꾸 친구 손을 잡아당겨 미끄러져 버렸어요. 친구는 절망했죠. 그런데 여자가 바닷속에서 자신을 보며 웃고 있더랍니다. 다시 오겠다며. 친구는 이 여자를 다시 만나면 안 돼요. 친구는 섬을 떠도는 귀신에 홀려 있는 상태예요. 조심해요. 겉으론 아름다운 섬이지만 밤만 되면. 12시가 되면 이 극장에선 예상치 못한 상영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상영이 끝나고 직원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좌석에 누군가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사라집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기억났습니다. 가끔 심야 영화를 보러 오던 손님. 모두가 떠나 청소를 하던 중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저절로 켜진 프로젝트가 흑백 필름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눈 깜짝한 사이 관객들이 어느새 좌석을 꽉 채웁니다. 그런데 모두 얼굴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떠오릅니다. 남자가 입장할 때 받았던 티켓이 주머니에 있단 걸. 오래된 낡은 티켓임을 확인하자 뒤에 서 있는 남자 손님이 보입니다. 직원은 움직여보려 하지만 화면에 갇히고 새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 극장 심야 상영엔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극장 심야 영화를 혼자 본다면 주의를 꼭 확인하세요. 아내는 이문희처럼 복잡한 여자였어요. 아내분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 기지국이 집으로 잡히더군요.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내와는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어요. 일주일 전 다른 남자와 떠나기 전까지는요. 또 연락드리죠. 정민의 아내는 실종 상태입니다. 정민은 아내가 사라지고 벨소리 환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찾아줘. 찾지 않으면 계속 들릴 거야. 정민은 아내가 나오는 꿈을 꾸자 불안합니다. 일주일 전 정민은 다른 여자를 만나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아내는 이를 목격합니다. 실수로 아내를 죽이자 벽을 뜯어 아내를 매장합니다. 주머니에 있던 아내의 휴대폰을 미처 뺄 정신도 없어 아내와 함께 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발. 벽을 뜯어내자 망가진 휴대폰이 보입니다. 이걸 찾고 있어요. 형사가 미리 짜놓은 덫에 정민은 걸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벽 안에 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정민 스스로 아내를 찾아낸 것입니다.
철원에서 근무하는 많은 병사들은 보초 중에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군사 경계선에 있는 위치상 알 수 없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밤 초소에서 근무하던 한 병사가 알 수 없는 형체를 목격하고 누구냐? 병사는 알 수 없는 형체에 끌려 경계선을 넘게 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즉각 사살한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그곳에선 누군가를 보아도 절대 모른 척하세요. 경기도 외곽,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국도, 그리고 죽음의 터널이라 불리는 봉안 터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이곳에 담력을 시험하는 사람도 가끔 있다. 이 터널이 귀신 나온다던 그곳이야. 무섭냐? 별로 안 웃기거든. 분위기 이상한데. 갑작스럽게 엔진은 꺼지고 뭐야, 왜 꺼져? 시동을 켜보지만 꿈쩍하지 않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톡톡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들었어? 창문에서. 바깥은 텅 빈 어둠뿐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더 강한 쿵 소리와 함께 차가 흔들립니다. 젠장, 이게 뭐야? 다행히 시동이 걸리며 빠져나가는 자동차. 창문에는 수십 개의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세차장으로 향합니다. 지훈이 손자국을 닦으려 하지만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차 직원이 다가와 유리를 바라보다가 그거 안쪽에서 난 손자국 같은데요.